안녕하십니까. 뿌리뿌리. 예, 오늘은 저번 발목 염좌에 이어서 할루스 발구스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정재중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지외반증이라고 우리 환자분들, 일반 분들도 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에 제가 대부분 여자 환자분들일 텐데 남자 환자들도 조금씩은 보는 것 같아요. 무지외반증은 어떤 병인가요? 보통 이제 뭐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무지외반증이 확실히 이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밝혀진 거는 뭐 딱 두 가지죠. 유전. 그래서 보통 목의 유전으로 되기 때문에 엄마가 그러면 딸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더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발. 볼이 좁은 신발. 대표적인 이제 하이힐이죠. 뒤꿈치가 올라가고 앞쪽으로 몰린 상태에서 굽이 뾰족하게 되니까 발이 계속 이제 압력을 받아서 발 모양이 변하게 되는 거. 보통 발가락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지외반증이니까 무지는 이제 엄지를 뜻하는 거고 외반 바깥으로 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휜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렸을 때나 다쳐서 뭐 성장판 손상이 있어서 발이 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발에 그 내재근이라고 하는데 발 안쪽에 이제 잡아주는 힘줄들이 다쳐서 이제 발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뭐 드물지만 뭐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이 그러면 발 모양만의 뭐 문제가 아니라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유발을 하나요? 보통 이제 이름 따라서 무지외반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모양만 보고 발 모양만 보고 이제 진단이 가능하고 물론 이제 엑스레이에서 어느 정도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통증은 없습니다. 무지외반증 때문에 사실 환자들이 불편한 건 없는데 발이 변형이 생긴 채로 이제 오래 지나게 되다 보면 이제 안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니까 신발에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이제 관절이 똑바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바깥으로 이제 빠지게 되니까 관절 자체가 이제 탈구, 아탈구가 생기는데 관절이 탈구, 아탈구가 된 채로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이제 관절에 활액막염이 생기니까 이후에는 이제 점점 더 통증이 생기게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 무지외반증이 이제 단지 무지가 이제 엄지발가락인데 엄지발가락이 그냥 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느 한도를 넘어서면 둘째 발가락 밑으로 그렇죠. 파고들고 둘째 발가락이 이렇게 들리는 그런 변형까지 생기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있는데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근데도 안 아플 수 있다. 무지외반증이 무지만 되는 게 아니라 무지도 이게 더 나빠지는데 두 번째도 나빠지고 이제 이로 인해서 정렬이 틀어지면서 새끼 발가락까지도 영향을 주고 하는 이게 무지만으로 끝나는 질환은 아닙니다. 보통은 발에서 엄지발가락이 차지하는 거 50%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체중 부하를 할 때도 엄지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데 제일 문제는 그 체중 부하라는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버리니까 두 번째 발가락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테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위로 두 번째 발가락이 위든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체중 부하는 더 바깥으로 가게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바깥쪽 이제 작은 발가락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결국 더 심해지거나 진행이 되면 이제 보행 자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그렇죠. 병이 되죠.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계속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발이 이렇게 있을 때 바깥이면 이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바깥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안 헷갈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사진 보면 그런 모양인 거는 아시게 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이 모양만 이상하다고 해서 하면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불편함이 없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보통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이게 탈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별로 탈구 없이 모양만 그렇고 통증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뭐 굳이 뭐 그냥 경과관찰만 해도 되는데 통증이 없이 관절 자체가 이제 탈구나 아탈구에서 조금 관절이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발 내재근의 이 발 움직임에 영향을 줘서 점점 더 변형을 일으키는 쪽으로 이제 관절 구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진행될 수 있고 그게 진행이 되면 관절염 생기고 한번 관절염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치료하기는 더 어려워지니까
미리 교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면 미리 교정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 뭐 TV나 광고나 어떤 뭐 매체들에서 보면 수술적인 방법 외에 무지반증 치료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특수 신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정기가 사실 뭐 많이 나와 있고 뭐 독일에서 인증받았다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교정기를 차면 교정기를 차는 순간은 교정은 돼요. 교정을 돼서 이제 그거 차고 걸으면 이제 변형이 된 발 모양에서 똑바로 잡아주니까 제대로 된 보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교정기를 빼는 순간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그거 오래 찬다고 해서 이게 오래 찬다고 교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걷는 순간 변형된 발로 걸으면 보행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가니까 그거를 차서 보행을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뭐 영구히 계속 아무것도 없이 교정을 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치료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수술밖에 없는 거로. 수술밖에 없다. 그럼 그걸 평생 차고 다니면 양말 신듯이 그냥 실내에서도 괜찮습니다. 신고. 네. 실내에서도 신고 뭐 나갈 때 또 다른 걸로 신고. 하고 하면 되는데 세영차 원장님 차보셨어요? 아직 저는 구경도 못 해요.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뭐 5발가락에 다 차는 것도 있고 엄지발가락에 잡아서 당기는 것도 있고 발가락 하나에만 차는 것도 있고 이제 인터넷에 무지해반증 교정기 쳐보면 정말 몇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많은데 여러 개를 차봐서 나한테 딱 맞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차고 보행 잘하고 통증 없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게 많이 불편하고 또 이제 잘못 차거나 혹시 이제 당뇨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게 상처가. 이제 눌려서 상처 생기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교정기가 조금 더 해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놈이 이제 이렇게 변형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이거는 그냥 보존적 치료 아니면 그냥 경과관찰이나 이런 거가 안 되고 요 정도면 이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뭐 어느 여러 정도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엑스레이 소견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절이 잘 맞아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진행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이 없지만 관절이 이제 아탈고 빠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종자골이라고 생각하는 발바닥에 이제 뼈가 있는데 그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점점 더 변형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파서 수술하거나 당뇨 때문에 궤양이 막 임박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빨리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미용 수술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제 환자분들하고 모양이라든가 뭐 수술의 요구, 수술 후에 어떤 정도의 그리고 절골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뼈를 깎아서 다시 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부조직 수술로만은 안 되고요. 항상 이제 뼈를 깎아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뼈가 붙는 기간, 보통은 이제 아무리 잘 해서 붙여도 뭐 6주에서 8주 정도는 제대로 된 보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회복 기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환자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수술 시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6주에서 8주 정도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겠네요. 그렇죠. 뭐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이제 뼈가 붙는 기간이 있으니까 뒤꿈치를 쩔뚝쩔뚝 다녀야 되고 목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 마음대로 걷는 거는 보통 이제 넉넉 잡고 2달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정말 아리따운 그 여자 그냥 중년 40대 정도의 여자분이 오셨었는데 정말 자기는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도 강하고 외모 뭐 얼굴도 예쁘고 뭐 몸매도 예쁘고 다 좋은데 어디 가서 맨발로 못 다니겠다. 무지반증 때문에요? 전혀 증상은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양새가 너무 보면 거슬려서 맨발로 못 다니겠다. 그래서 이거를 난 그래서 모양을 잡고 싶다. 예쁘게. 그래서 수술을 받고 싶다. 이런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뭐 증상은 전혀 없지만 의학적으로 뭐 수술하고 될 뭐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내가 보기에 이게 너무 밉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료보험이 되나요? 네, 됩니다. 해야죠. 이제 미용 수술이고 뭐 미용이지만 질환이니까 미용적인 느낌이지만 질환이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하는 된다. 게 뭐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 하는 것도 좋고 뭐 제가 한 수술 중에 제일 뭐 황당은 아니지만 특이한 이유는 중학교 3학년 이제 중학교 3학년이면 여자들은 이제 성장이 다 끝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성장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중학생들 잘 수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분 딸인데 수술을 해달라고 좀 기다리시죠? 했더니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래요. 아하. 발이 맨날 수영하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발가락이 딱 올라가서 쫙 해야 되는데 발이 이렇게 휘었다고 너무 맵다고 해서 해달라고. 그럼 해야지, 알겠습니다. 해야지. 점수가 안 나온다고 발이 안 입어서. 그럼요. 뭐 그런 경우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하고 그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증상도 있고 근데 제가 또 모든 정형외과 수술은 이제 뼈를 건드리는 수술은 뼈의 퀄러티 이 뭐 골다공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래도 한 뭐 40대 50대 정도까지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수술하고 할 때 뼈가 어느 정도 더 좀 든든해서 이렇게 뭐 나사를 박든 뭐 어떤 뭐 내부 고정기를 박을 때 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젊은 분들 수술할 때 이런 나무에 목재에 이렇게 못 박는 듯한 느낌이고 정말 연세 막 80세 넘으셔서 골다공증 심하신 분들은 정말 심하신 분들은 스티로폼에 못 박는 듯한 느낌이다. 망치질이 필요가 없다. 손으로만 밀어넣어도 뼈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박힌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무지해반증 수술 같은 경우에도 혹시 뭐 그런 뼈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하는데 좀 영향이 좀 많이 있고 해서 그래도 좀 있으면 어느 정도 연령대 이상보다는 이때 수술하시는 게 뭐 좀 더 좋습니다. 뭐 이럴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뼈의 상태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이제 발뼈는 위가 체중 부하가 되는 위에 큰 뼈보다는 이제 그런 게 좀 덜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무지해반증 수술법이 108개다. 그렇게 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더 늘었더라고요. 150개래요. 근데 그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수술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환자 상태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정이 크게 하는 수술, 교정이 작은 수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은 이제 해면골 쪽에서 절골술을 해서 교정을 하면 뭐 골다공증이 조금 있더라도 그 유합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뭐 상태에 맞는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어서 뭐 나이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나이 많이 드시고 하셔도 수술을 하는데 큰 네, 지장 가능합니다. 없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어디 부위 뭐 어깨 뭐 허리 뭐 고관절 무릎 어디든 다 이제 최소 침습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보다 좀 조금 째고 뭐 해서 회복도 빠르고 뭐 이런 근데 최소 침습 수술이 사실 이제 저희들도 뭐 수술 이렇게 많이 해보고 했지만 모든 경우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보다는 좀 제대로 열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다 틀린데 어쨌든 환자분들은 최소 조금만 째고 뭐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뭐 받아도 조금 째고 하면 더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이 무지해반증도 이 조금 째서 뭐 하는 그런 수술 기법이 요즘에 좀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예. 제일 뭐 사실 무지해반증 더 이상 뭐 발전된 게 없다. 뭐 똑같은 수술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뭐 한 4, 5년 사이에 이제 최소 침습 무지해반증 수술이 뭐 특수한 기구 이제 쉐넌버라는 기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런 무지해반증도 최소 침습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불과 최근 뭐 한 2, 3년, 4, 5년 정도부터 뭐 처음 시작은 90년대 초 중반부터 시작이 됐다가 다 실패하다가 한동안 없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유행처럼 또 시작이 되는데요. 모든 최소 침습이 그렇지만 제일 큰 장점은 미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흉터가 적다. 흉터가 적다인데 5mm 정도의 흉터가 4-5개 내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합쳐보면 사실 발에서 다 합치면 그거 2-3cm인데 사실 개방성으로 조금 해도 2cm, 3cm 될 건데. 4-5cm 4-5cm. 이 정도 뭐 한 2-3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사실 근데 확실히 좋은 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뚫고 하니까 환자들 경험상 통증은 조금 더 최소 침습이 더 적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변형이 심한 분들은 사실 최소 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교정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아까 미용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변형 교정 수술이기 때문에 무지해반증의 가장 큰 합병증이 재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덜 해서 재발이 된다 그러면 사실 최소 침습보다는 확실하게 열어서 변형 교정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배 복강경 수술도 최소 침습으로 이제 예전에 배를 이만큼 열고 하던 거를 구멍 몇 개를 이렇게 내고 하는데 통증이 적으면 확실히 환자들이 회복이 네, 빨라요. 만족도가, 네. 훨씬 더 빠르긴 한데 그 통증이 적은 거를 너무 중요시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될 거를 놓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많다. 그래서 적응증이 그거는 되면 뭐 최소 침습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케이스 바이 무시하기 케이스로 될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의 최적인 수술을 선택을 잘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마 요점이신 것 같고 저희도 최소 침습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열심히 가능하다.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이제 3, 4년 전부터 다시 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늘상 의학계에서는 롱텀 팔로업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뭔가 맞습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우아하고 해봤는데 5년, 10년 후에 결과를 보니까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기존에 따른 어떤 수술법보다 좋지가 않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사라지는 그런 수술 기법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쉐넌버라는 새로운 기구가 나오고 이제 좀 강력한 뭐 저는 이제 그 K 강선이라는 핀만 박기도 하는데 그 두꺼운 나사못을 박는 게 이제 새로 나와서 그 최소 침습으로 뼈를 깎고 강력한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서 최소 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정은 튼튼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뼈가 다 붙고 시간이 들어서 그걸 빼야 되는데 안 빠져. 이게 빼는 게 어려워요. 안 뽑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굵은 나사못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 경우에 이제 빼줘야 되는데 빼려니까 최소 침습으로 이렇게 핀으로 포인트를 해서 박으니까 너무 이제 빼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열 때 더 크게 그럴까요? 뺄 때 상처가 생기겠네요. 뺄 때 더 크게 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직은 확실히는 이제 장기간의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유행처럼 번지고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관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그리고 이제 뭐 수술을 하는데 뼈만 깎는 게 아니라 그 변형을 일으키는 그 내재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그 근육들을 다 변형을 일으키는 근육들을 다 잘라줘야 되는데 이 최소 침습 수술법은 그 연부 조직 정리를 못 하거든요. 그냥 뼈로만 교정을 하고 강하게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뭐 변형이 어떻게 될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회복하고 뭐 얼마 만에 걸을 수 있어요. 회복 얼마나 해요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절골술 뭐 여러 가지 수술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수술하고 이제 그 기부스 안 하고요. 보통은 이제 하드솔 슈라고 발바닥이 딱딱한 보조기 같은 거를 차게 되는데 그거 하고 수술 2, 3일 전부터 후부터 쩔뚝거리고 이제 화장실 정도 다니실 수는 있고요. 목발 이제 교정을 크게 한 경우에는 이제 목발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뭐 경도나 중등도 경우에는 목발 없이 뒤꿈치로 디디면서 다니실 수 있고 보통 뼈 붙는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내고정한 핀이나 나사못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보행을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 제일 큰 합병증은 제일 많은 거는 재발이죠. 문제는 이제 재발. 이 재발도 비교적 잘 되게 되고 이제 거꾸로 교정을 너무 많이 해서 발이 무지 외반을 교정을 해서 너무 많이 교정을 해서 거꾸로 무지 내반으로 발이 안쪽으로 이제 휘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간혹 생기긴 하는데요. 이런 점들을 조금 사력 있게 수술할 때 제가 잘 해야죠. 예, 앞으로 저희 뿌리병원 찾아오시는 무지외반증 환자분들 정재중 원장님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만 마치도록 네, 오늘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